1,000만 원, 2천만 원 있다. 네. 그다음에 한 5천만 원 있다. 네. 그다음에 한 1억 있다. 이렇게 네.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네네. 나 1, 2천만 원밖에 없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게 중랑구입니다. 네. 중랑구. 사람들 중랑구 되게 무시 많이 하거든요. 근데 7호선 라인이에요. 7호선. 선호하는 동네는 아니죠. 네. 중랑구를 왜 사람들이 무시하냐면 중랑구에는 신축이 없어요. 새 아파트가 없어요. 새 아파트가 어느 정도 들어와 줘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도 들어오고 인프라가 들어오면서 같이 이렇게 같이 개발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새 아파트도 없고 대부분 다 구축 아니면 빌라 뭐 다세대 이런 것들밖에 없거든요. 다세대가 또 개발도 되냐? 또 개발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서울에서 이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노도강을 제외하고는 이제 중랑구밖에 없거든요. 도봉구나 뭐 이쪽에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대부분 줄 수 있는 지역들이.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들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이제 공사가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수변공원이 들어와요. 수변공원이 들어오면서 이제 7호선 라인의 파급 효과도 크죠. 당연히 요거 20분이면 강남 가버립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신축 아파트가 하나 들어옵니다. 이게 중화 1구역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제 이게 입주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 근처가 다 요 모양 요 꼴로 있다가 얘만 하나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 같이 지금 개발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시행인가 구간을 지난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하자고 이제 동리서 걷다가 이제 파토 났다가 다시 또 걷는 곳도 있고, 뭐 신통으로 가는 것도 있고, 뭐하러 가자는 것도 있고, 아니다 우리는 소규모 재개발로 가자는 것도 있고, 하여튼간 뭐 이렇게 구역마다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 개발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곳에다가 어떻게 나의 지분을 하나 박아놓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미만의 뭐 소액 투자로 서울에 아파트를 어떻게 사? 당연하죠. 못 사요. 당연히 5천만 원 어떻게 삽니까? 그럼 당연히 뭐 공투도 아닌데. 하지만 서울에 지분을 살 수는 있잖아요. 그건 10년 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예를 들어서 잘 돼가지고 지금 빌라에서 반지하 지분 10평짜리를 하나 사놨는데 그게 기방돼서 이제 SK 리버뷰 같은 그런 아파트가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면은 그때쯤 되면은 서울의 아파트를 하나 나는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못 가지게 되지만 미래에 신축 아파트를 하나 가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지분 투자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그러면 구역 네임이 뭐예요? 신통입니까? 아니면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통으로 가는 곳들이 두 군데가 있고요. 모아로 가는 데가 하나, 그 다음에 지금 그 동의서 재개발로 가자고 하는 개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신통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면목동이라는 곳인데 네. 이렇게 보면은 구역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뭐 이거 외우다가 지금 환장합니다. 뭐 이렇게 여기가 지금 구역이 지정된 것들만 이렇게 이제 아실에서 보여주는데 네. 구역 지정 안 된 것들은 이런 식으로 보여주거든요. 아니 보여준단다.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괜찮은데 여기 위쪽에서 요렇게 있는 요쪽들 요쪽 라인들 하나 성공했어요. 이제 여기 사가정 아이파크 밖에는 여기구나. 사가정 아이파크 밖에는 지금 중랑구에 신축이 없는데 이제 신축이 이제 SK 리버뷰이 하나 들어오거든요. 중화 1구역이. 여기가 중화 2구역, 여기가 중화 3구역, 여기가 중화 4구역, 여기가 중화 6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동의서도 걷고 있고 가보시면 걸어보시면 이 지도 안 보고 가면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기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런 데는 따라가기 전략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시간에 좀 베팅을 해보시면 서울에 투자하기 시작해서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디 어정쩡하게 가서 갭 투자해가지고 뭐 취득세 얻어맞고 뭐 보유세 뭐 세입자 문세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것들 깨끗하게 좀 빌라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요즘에는 신축 빌라 공급이 없어요. 신축 빌라 공급이 없습니다만 신축 빌라가 한 바퀴 돌린 것들이 자주 나와요. 예를 들어서 2년이나 4년 정도 되면 했다가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눈탱이가 좀 많이 좀 땡겨서 좀 먹는 것도 있는데, 요런 것만 주의하시면 가셔서 한 번씩 보시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눈탱이를 어떻게 쳐요, 신축 빌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신축 빌라 2룸짜리를 이제 3억이나 4억에 분양을 합니다. 4억이라도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전세가 뭐 어쩌고저쩌고 사람 꼬셔가지고 3억 5천에 전세를 넣어요. 그럼 5천 갭이죠? 네. 3억 5천에 전세를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3억 5천에 팔면, 갭 5천에 팔면은 난 투자금 얼마예요? 5천만 원에 팔게 되는 거죠.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4억짜리 빌라를 5천만 원에 사게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 3억 5천에 살겠어요? 사는 사람도 살아보면 주변에 보면 3억 5천에 내가 이거를 투룸에 살아야 돼?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나가게 되면은 이제 전세 한 1억 5천에서 2억도 맞추기 힘들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전세가 떨어짐에 따라서 매매가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이제 팔려고 보면 뭐 나는 갭 5천에 샀는데 이제 갭 1억에 팔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지금 나와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건희 오빠님 이런 거 사도 되냐고 자꾸 물어보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지금은 신축 빌라 공급이 없어서 신축 빌라 분양을 받으시는 이제 그런 리스크는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제 그렇게 한 바퀴 돌려서 나와가지고 눈땡이 쳐갖고 이제 받는 그런 리스크는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축 빌라 사지 마세요. 그냥 더럽고 좀 거지 같고 좀 반지하고 이제 물도 좀 차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로 현장 가보시면 대지 지분 11평에 11평, 12평 대지 지분이에요. 병력이 아니에요. 이런 거 반지 같은 거 5천에서 1억이면 삽니다. 실제로 주변에 가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후려치기도 좋고요. 그러면 서울에 대지 지분 11평짜리를 5천만 원에 투자하게 되면 저 같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뭐 설마 거기서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걔가. 그렇게 되면 어디 어정쩡한 지방에 갭 투자하는 것보다 뭐 분양권 사는 것보다 저는 100배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많이 지금의 투자 트렌드로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애들. 그렇죠. 소액으로. 빌라를 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죠. 서울에 땅을 사는 거죠. 네, 지분을 좀 많이 좀 사셨으면 지분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가 될. 여기서 조금 더 그 뭐라 그러지? 투자 전략은 좀 거의 비슷하고요. 거기 이제 지역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고 1억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그것보다 조금 더 좋은 물건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권으로 치자면은 이제 저기 뭐야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다가 3천만 원, 여기다 3천만 원, 여기다 3천만 원 박으시고요. 여기 하면서 분산 투자하세요라고 저는 그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1억이 있으면 1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지금부터 찾아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기 물방 고기반이에요. 보세요. 물방 고기반이야. 이게 물방 그렇고 뭐 이게 뭐 가보면 뭐 난리 뭐 이런 난리가 없어요. 생난리가. 여기도 중화 뭐 자기 맺고 여기도 이제 프랜카드 몇 개 붙었어요. 여기도 붙었고 다 개발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쪽이 괜찮습니다. 근데 구형만 되어 있고 실제로 진행이 안 되는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요. 시기마다 다 다릅니다. 좀 이렇게 진짜 으쌰으쌰 하고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요게 되니까 사람들이 되네? 라고 해서 비대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 주변 위주로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리버선이 이제 10억 구간에서 12억 구간인데 이제 얘가 이제 15억 구간까지만 올라주면 뭐 옆에 있는 것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타이밍이라고 내년에 이제 얘가 입주하고 나서 이제 한 바퀴 돌려면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해 있을 거거든요. 그때 동부간선 도로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윤곽도 나와 있을 거고 이거 조망권이라고 하죠. 이제 한강뷰는 아니나 그래도 이제 이런 조망권 같은 거 나오는 것들은 충분히 15억 가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석도 좋고 이게 주망이 쫙 뚫려 있어가지고 그 조망을 먼저 보고 싶으시면 이쪽에 이제 휘경 SK뷰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 가고 집 보러 간척하고 그냥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똑같아요. 그럼 얘네는 동양이지만 이쪽 얘는 서양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훨씬 더 가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봐보시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 단지들, 따라가는 개발이 될 것들을 베팅해 보시면 괜찮겠죠. 물론 또 이제 초기 재개발을 사라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초기 재개발을 왜 사? 그걸 한번 사겠다가 지금 사람 뭐 밭도 나오고 뭐 저기 뭐 안 한다고 뭐 사람들 많다고 뭐 횃불도 들고 싸움하고 막 그런 거 뭐 외지 세력 물러가라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가격이 오르면요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비대위들이 조용히 내려와놓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이 바닥에 넘깁니다. 갑자기 되게 친해져. 친해지고 가격이 오르면 갑자기 화목해진다 갑자기.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게 저는 따르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내년에는 좀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가 4구역, 여기가 이제 6구역이고요. 여기 위쪽에도 이제 후시아후시 하고 있고 여기도 후시아후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근처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신통으로 가고 있는 쪽이 아닌 이제 모아나 이제 일반 재개발 그리고 이제 그 소규모 재개발로 가고 있는 곳들은 출구 전략이 좋잖아요. 신통은 솔직히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치고 빠지기가 좀 어려워요. 팔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바지도 하나 세웠다가 뭐 저거 나왔다가 또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분들은 팔기 좋아. 이제 팔기 좋은데 좀 우리 같이 이제 우리라는 표현 저도 신통 안 팔아봐서 저도 우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팔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는 신통으로 가는 게 않는 쪽 이제 모아타운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쪽들에 좀 한 번 정도 좀 베팅도 해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 2억대? 2, 3억대 또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전략이?
그때는 이제 재건축 사야죠. 이제 돈이 좀 있다. 내가 좀 이제 좀 그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3억대 좀 아파트를 좀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네. 그러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재건축으로 가야죠. 재개발도 가셔도 괜찮고요. 진행하는 곳으로 가야죠. 노원입니까? 이제 샘플로 가져왔는데요. 샘플로 가져왔죠. 아, 오해하실까봐 또. 오해하실까봐. 오해하실까봐. 네네네. 노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여기 센터 안에 있는 것들은 3억으로 사기는 어렵죠. 근데 요쪽 구간은 3억 구간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니 뭐 물론 돈 들어갖고 한 6억 7억 꼬라박고 여기다가 이제 막 몰빵하셔도 괜찮죠. 괜찮은데 뭐 이제 3억 구간 정도 내가 지금 여력이 있다라고 하시면 노도강도 괜찮다는 거예요. 노도강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번 2024년 흐름에서 딱 어디까지 끊겼냐면 노도강까지 가서 거기까지 으쌰으쌰 하다가 끝났어요. 그럼 2025년도 마찬가지지. 2025년도 마찬가지 여기까지 흐름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확률적인 방법으로 봤을 땐 베팅해 볼 만한 거죠. 베팅해 볼 만한 거죠. 그거 뭐 베팅이 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51대 49면 51%에다가 베팅하는 게 그 갬블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2024년에 여기까지 왔었으면 2025년에는 더 갈 가능성이 높겠죠. 금강구까지는 못 갔더라도. 이제 금강구도 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 한 번 정도 베팅해 보시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인천 쪽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단지들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거 지금 저기 뭐야 그거 분양 끝났죠. 이 입주 끝났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요렇게 효성지구도 개발되고 있고요. 요렇게 따라가는 단지들 괜찮습니다. 여기 작전역 보이시죠? 작전역에 뭐가 들어오죠? GTX가 들어오죠. GTX 뭐? 디노선이 들어옵니다. 작전역에 여기 그 작전역이란다. 여기 계양구 여기 구의원이 좀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민주당의 또 우리 대장이 여기에 또 구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해서 쫓아가면 되잖아요. 설마 이재명 대표께서 이걸 자기 구를 홀대하시겠습니까? 그럼 홀대하겠습니까? 그런 게 않거든요. 이게 힘 있는 곳에서 힘 있는 자가 나오듯이 이런 것들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작전역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GTX D 노선이 이제 확정됐죠. 뭐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곽으로 하면 F 노선은 뭐 현실성 없지만 이렇게 D 노선 여기가 D 노선이구나. 여기가 D 노선은 걷고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도 이제 삽 떴죠. 그리고 이제 청라 쪽으로도 이제 2028년 이제 개통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교통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교통 호재도 계속 들어올 것이고 힘 있는 분이 짱밖에 계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개발이 계속 되어지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